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민혜창입니다. 외래식물인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이 하천 주변을 따라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까지 고사시키면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한 하천 주변입니다. 북미 지역이 원산인 외래식물 단풍잎 돼지풀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100개의 씨앗이 뿌려지면 95개가 살아남을 만큼 번식력이 강해 경기 북부 하천 주변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게 한번 잘랐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계속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조기에 이것을 좀 싹이 올라올 때 미리 좀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풍잎 돼지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외래식물인 가시박도 지천입니다. 1년생 식물이지만 뛰어난 번식력을 앞세워 고유 식물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 93만 제곱미터를 제거한 데 이어 올해도 100만 제곱미터 정도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부기관 주도하에 생태 교란식물 관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가능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군부대 그리고 관련 이제 민간 단체들의 협력을 좀 요청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의 무서운 번식력. 외래식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화학적 방법 등은 자칫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사람 손으로 일일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래식물과 경쟁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토종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하나인 전기차 보급이 서울과 제주에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구매자 유형별 분류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해 전국에서 5,767대가 등록됐고 이 중 64%인 3,684대가 서울과 제주에 집중됐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2,368대였고 이어 서울이 1,316대, 경남 385대, 전남 371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기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8대에 불과했고 대전, 전북, 충북 등 8곳은 보급 대수가 100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만 대로 잡고 올해 안에 8,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력 수급 체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석탄 연료 사용이 주범이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탄 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현재의 설비 규제 중심에서 오염원 발생 기준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단순히 미세먼지와 누진제 대책을 넘어 기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다시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특히 폭염이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분간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A씨는 남해안 횟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회를 먹은 뒤 콜레라 증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콜레라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경북 등지의 중고교에서 집단 식중독까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속 민물어류 잔가시고기의 산란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제작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잔가시고기의 산란 행동과 함께 알에서 부화의 치어가 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 잔가시고기 수컷이 산란 기간에 검은 채색에 파란 빛의 혼인색을 유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갈대뿔이나 수초를 입으로 옮겨 둥지를 짓고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잔가시고기를 비롯한 가시고기류는 우리나라에 모두 5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류인 큰 가시고기와 가시고기의 산란 과정은 이전에 제작된 적이 있지만 잔가시고기의 산란 과정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고 곧 백로가 다가옵니다. 밤이슬이 맺힌다는 시기지만 시원한 가을바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절기상 처서와 백로 사이인 이번 주는 낮 동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은 당분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한낮 무더위는 한풀 꺾여 폭염이 차차 물러가겠고 9월 초반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이 많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오랜 정체로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은 백로를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로는 24절기 중 15번째로 양력으로는 9월 7일 내지 8일에 해당합니다. 예로부터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선조들은 이 이슬을 일컬어 백로라고 칭했습니다. 백로를 전후로 바람을 관찰해 풍흉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람이 많이 불면 벼농사를 망친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된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 시기까지 잠시 일손을 쉬면서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벌초식 강한 향의 향수나 화장품, 화려한 색의 의류는 벌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환경TV 김택수입니다.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1개 카드로 가능해집니다. 환경부 카드 6,000장, 민간회사 카드 4,000장의 전기차 충전 카드가 통합 운영됩니다. 전국 71곳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이 완료돼 앞으로는 집에서 충전하고 월 1회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기관 744곳에 2015년도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8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을 활용해 물속의 냄새와 독소를 제거하는 국산 자외선 고도산화 설비가 개발되었습니다. 중소규모 정수장의 정수 처리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른바 후진국병이라고 불리는 콜레라가 15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집단 감염 사태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만으로도 충격적인 콜레라가 왜 2016년 다시 창궐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사후 약방문식 후진국형 보건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TV 미인의 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